안녕하세요. 저희는 요즘결핵 SNS 홍보단 요즘애들팀 이주희, 이도훈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 건강에 앞장서는 목포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날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저는 의뢰 팀장으로 있는 이경자입니다. 간호 5팀에서 근무했고 이름은 박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결핵전담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병원에서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각자 업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외래 진료실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래 환자들하고 제일 먼저 최접전에서 만나고 있고요. 이제 외래 환자들을 결핵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결핵 확진돼서 약물 투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진료 받도록 안내하고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민원들이 이제 결핵이 무엇이냐, 뭐 결핵 걸렸는데 이번을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상담 전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의뢰 환자 관리하면서 민원 상담을 저는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간호 오병동이라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요. 일단은 입원 환자들 오면 입원 환자들 받고 환자들이 계속 입원 치료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병도 있고요. 저희 일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는 병원이랑 결핵 전문 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병원은 이제 그 결핵하고 연관된 게 호흡기 내과에서 많이 결핵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진료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결핵 전문 병원은 이제 결핵만에 특화돼 가지고 모든 게 결핵 맞춤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관리까지. 일반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이 호흡기 내과에서 결핵 치료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오신 분들이 들어오면 이제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뭐 부작용 관리 그리고 이제 내원하지 않았을 때 통원 치료하신 분들이 내원하지 않았을 때 그런 연락이 두절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는 결핵 전담 병원이기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전반적으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요. 결핵이 어떤 병인지, 결핵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부작용 뭔지, 그리고 치료에 어떻게 건강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촘촘하게 관리하는 게 일반 호흡기내과나 결핵 전담 병원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병 같은 경우는 결핵 환자 이외에 다른 환자들이 있어서 결핵 환자들을 약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기피하는 영상이 있는데 저희는 결핵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다 모두가 결핵 환자들이라서 결핵 환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치료적인 면이었고요. 이제 그 결핵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병원에 가서도 이제 무료로 치료하긴 하는데요. 이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보험 되는 거는 사실 무료지만 그 외에 이제 비급여 약제가 있어요. 그 비급여 치료 같은 거 이런 건 다 무료가 아니에요. 개인 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결핵 전문병원 국립병원에 오시면 다 무료로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병원에 가서 이제 결핵 치료하면서 대부분 노인분들이 결핵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 와상이어가지고 그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세요. 뭐 소변도 잘 이렇게 화장실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일반인들은 간병인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보호자분들이 사적인 간병인을 고용해서 뭐 하루에 1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국립 그 결핵병원에 오시면 그 간병인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 의료인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보호자들이 그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여기만의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결핵 그 전문병원이 국립마산병원하고 국립목포병원하고 두 군데 있어요. 근데 비슷한 이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잖아요. 환자들이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안정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도 특히 간호사님들이 환자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상담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환자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심리 상담이라든가 1:1 간호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렇게 밀착적으로 케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차별적이지 않나. 그래서 환자분들도 다른 곳에 계신 것보다 우리 병원에 오면 편안함을 많이 느끼신대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그런 데서 많이 그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그래서 우리 병원이 좋다고 말씀하세요. 2020년에 코로나19보다 결핵이 더 많은 사망률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2022년에는 결핵과 관련된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결핵 관련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저희 나라가 뭐 아시겠지만 저희 OECD 가입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1위. 아직까지 결핵은 심각한 수준으로 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이슈가 되면서 결핵 관리 또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전염병인데 결핵도 똑같은 호흡기 전염병으로 해서 국민들이 결핵 예방 수칙도 잘 지키고 코로나 예방 수칙도 잘 지키고 비슷하거든요. 코로나 예방 수칙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 잘 하고 또 곳곳에 환기도 시켜주고 하는 거 그것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잘 길러주시 덕분에 결핵 환자도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실은 이제 입원 환자를 보면 환자가 좀 줄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이는 모르겠어요. 이제 올해 하반기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환자들이 그 의료 접근성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도 함부로 가기 어렵고 그 치료도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환자들이 좀 증상이 있지만 참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침이 완화되면서 의료기관에 접근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숨어있던 결핵 환자들이 좀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오히려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요즘에 잠복결핵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들었는데 잠복결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잠복 결핵은 아까 기운이 몸속에 들어왔는데 결핵으로 발병되지 않는 상태, 말 그대로 복균, 잠복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잠복 결핵에 걸렸다 해서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흉부 X선 검사나 객단 검사했을 때 결핵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정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잠복 결핵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잠복 결핵은 이 두 가지 검사인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잠복 결핵을 진단할 수 있고 만약에 잠복 결핵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결핵으로 발병된 확률은 10%밖에 안 되고요. 만약에 잠복 결핵 예방적으로 치료 예방적으로 결핵약 두 가지를 먹거나 한 가지를 좀 길게 먹거나 하는 방법. 제가 지금 잠복 결핵 걸려서 지금 현재는 건강하지만 추후에 뭐 면역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잠복 결핵 예방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잠복 결핵이 걸리셨다면 주기적으로 각각 의료기관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잠복결핵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계신 분 누군가는 잠복결핵 양성일 거예요. 예전에 보면 3명 중에 1명이 붙잡고 검사하면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도 한 2사람은 양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소수의 결핵균이 어느 순간 여러분하고 노출돼서 숨을 쉴 때 코 속으로 이미 들어와서 소수의 결핵균이 여러분 폐에 숨어 있을 거예요. 잠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잠복결핵이 있지만 여러분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도 정상이고 기침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내 몸속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잠복결핵 양성자 중에서도 취업도 해야 되지, 결혼도 해야 되지, 이런 이제 면역이 약화된 소수의 한 10% 이런 사람들이 양성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핵에 이제 발병이 돼. 기침하고 가래 나오는데 나는 감기야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결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주 이상 기침을 해도 결핵 검사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결핵균을 퍼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 나타날 때는 이미 주위에 있는 가족들한테 다 전염을 시켜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핵은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염 경로를 결핵 전문 병원 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나 결핵이나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KF94 마스크 선생님들 다 쓰고 있고 또 우리도 일하면서 마스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결핵이나 코로나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마스크 잘 쓰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땐 기침할 때는 기침 에티켓 지키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그 관련 지침 손위생 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있고 저희 병원 시설 자체가 음압 격리 병상이라 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결핵균이 일부러 유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안전한 시설들을 갖추고 네,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결핵이 치료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 결핵은 보통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 치료가 완료돼요. 6개월 이상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고, 결핵 중에서도 다전내성 결핵균이라고 또 있어요. 이제 어떤 결핵 치료약 중에서 한 두 가지, 아이나하고 리팜피신 약이 내성이 생겨서 그 약이 굉장히 중요한 약이거든요. 결핵을 치료하는데. 근데 내성이 생겨서 그 약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약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 그런 결핵을 다전내성 결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다전내성 결핵에 걸린다 그러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뭐 1년 반에서 2년 이렇게 지금 길거든요. 근데 특히나 다전내성 결핵 같은 경우는 마산이나 국립 같은 이렇게 전문 병원에서 와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 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목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일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다전내성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다전내성에 대한 특화된 그런 치료 지침이라든가 의료진 자체가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또 잠복결핵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잠복결핵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를 잠복결핵 걸렸다고 표현을 해요. 이제 검사에서 그러면 치료할 거냐 말 거냐 막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당장 치료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observation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잠복결핵 치료에 대해서 우리 병원이 굉장히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지금 국가에서 새로운 그 결핵 환자 재택 의료 사업을 또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도 거기에 이제 지원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결핵 환자 재택 의료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환자 재택 의료 서비스 사업을 쉽게 말하면 이제 결핵은 사실은 전염 기간이 끝나면 이제 약을 일정 기간 먹으면 되는데 6개월이면 6개월, 1년 동안 사실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어요. 전염력이 소실되면 일상으로 복귀해서 일상생활하면서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약을 잘 먹도록 관리해 주는 거, 또 부작용 관리하는 거, 그리고 그 결핵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연계해서 이제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약 타러 오시잖아요. 잘 먹었는지 문제점 없는지 시범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심리적으로 무슨 또 힘든 일이 없는지 그런 심리적인 상담까지 다 토탈로 해서 그런 체계적인 한 달 맞춤형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병원에서 사실 입원 치료하면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계속 입원하기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급성기 심하지 않고 집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집으로 귀환해서 일상생활하면서 결핵 치료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계속 연계하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나 노인 요양시설, 의료기관들 방문해가지고 직접 결핵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더욱이 이제 취약계층들이 결핵이 확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결핵 안심벨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제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마다 다 생각이 틀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핵이 지금 뭐 사라져가는 질병, 뭐 옛날 병, 지금도 결핵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요즘 좋은 약도 있는데 결핵을 못 치료해 하면서 입원하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결핵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침 가래 나오고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결핵 치료할 때 약을 잘 드세요. 그런데 한 달, 한두 달 약을 드시면 증상이 완화돼서 하나도 안 아프고 기침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약을 계속 먹으라는 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핵 환자한테는 결핵의 중요성, 결핵이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지식적인 제공을 하고 환자를 상대로 해서는 결핵의 중요성 그리고 결핵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